그래서 이런 난민, 불법 이민, 그죠? 불법 체류자, 이주노동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죠. 이익 보는 사람들 보면은, 먼저 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가사노동. 여성들의 가사노동이죠. 하인. 먹고 자고. 우리 옛날에 식모 있었죠, 식모. 식모 아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자고. 이 하인. 그래서 미국에서 하인을 누가 많이 쓸까요? 당연히 최부위층이 많이 쓰겠죠. 최부위층.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잘 사는 백인 집에 보면은 중남미 여성들이 하인으로 식모로 사는 걸 많이 보고 있죠. 최부위층. 그 다음에 누구?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조선족 식모랍니다. 조선족 식모. 근데 요즘엔 조선족도 식모 잘 안 한다는데, 얼마 전까지는 조선족 식모가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여권을 빼서 여권을. 그래서 여권 빼앗는 방법이 남자든 여자든 이주노동자, 그죠? 이주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권을 빼앗기면 어때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신분증이 없으니까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잡히면 추방당을 하겠죠. 꼼짝 못해. 여권을 빼앗고 저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 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냐면 힘든 일. 무슨 일? 미국의 농업농장. 우리나라 시골에서 농번 킬 때 베트남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 농장주 이런 사람들이 도울 거죠.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이제 불법 고용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부자들, 자본가들이 이제 덕을 보는 거고, 손해보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랑. 그죠? 일자리 빼앗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공사장, 그죠? 공사장. 일자리 빼앗기고. 요즘에 식당 가보세요. 요즘에 식당 가면 옛날 조선족만 있었는데, 요즘 베트남 사람도 많더라고요, 식당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금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이런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조선족한테 임금을 덜 주겠죠. 그러니까 이 몰락한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걸 누렸다는 거고. 어쨌든 중남미의 난민 문제는 근본 문제는 이 빈곤이에요, 빈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빈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미국이. 어떻게? 미국 손해보지는 않고, 손해는 안 보고 서로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중남미의 경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에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납치한 다음에 말 안 들면 베네수엘라를 친구할 듯이 궁합이 공동 판매를 아예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원유 있어요. 중 경제가
여기 정부에서 미국 돈 미국 정부에 다가 베네수엘라를 보고 의약품 이런 데 쓰라는 거죠. 의약품. 군비나 이런 데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5억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 중에 3억 달러를 실제로 그 베네수엘라 정부에 줬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제 뭐 서로 싸울 것 같으니 그랬더니 서로 협력하고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이익을 보냐면요. 미국은 석유가 세계 제일 생산국이에요. 제일 생산국인데 단가가 비싸죠. 자기 거는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해외에 수입하는데 그 중에 캐나다 중진류를 수입해 왔어요. 캐나다 중진류를 수입해서 이거를 정제를 해서 뭐 팔거나 뭐 사용을 했겠죠. 근데 캐나다 중진류 대신에 베네수엘라 중진류로 바꾼 거예요. 베네수엘라. 근데 베네수엘라 중진류에는 캐나다 중진류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이익 보고 미국도 이익 본다는 거예요. 대신 캐나다 중진류는 누가 사요? 중국이 사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중국이 베네수엘라 중진류를 사서 지금까지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베네수엘라 하니까 중국은 그 도입선을 캐나다로 바꿔가지고 캐나다를 사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샀었는데 미국의 강권으로 이제 러시아 원유 대신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고 있어요. 어쨌든 중남미의 근본 문제는 빈곤인데 이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진짜 그럴 것인지를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봐야 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체제 전환. 마두로가 임기가 그 6년이에요. 그래서 2031년까지고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두로의 후계자인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당연히 이 후계자인 임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하지 않고 마두로의 남은 임기 5년 동안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겠죠. 안정되게. 근데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흔들려면은 베네수엘라한테 임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그냥 계속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윈윈한 것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원유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한테 빨리 조기 선거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베네수엘라 야당을 지지한다 이러면 이제 베네수엘라 체제 전복으로 가는 개입으로 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외교정책이니까 여기까지 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나 의견 받고 10분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세요. 먼저 양수정지가 계속 있었으니까 양수정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빨래 좀 널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 여기 박건영 동지 있냐? 박건영 동지 뭐 하고 싶은 말 의견. 지금 없어요? 그래요? 좀 이따. 그러면은 뭐 윤정옥 동지나 이창규 동지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없나 보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베네수엘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 네이션 빌딩이라는데 이거 않겠다. 다만 국익만 추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 원칙을 지킨 다음에 베네수엘라한테 요구하는 게 그 석유 국유화잖아요. 석유 국유화를 민영화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미 임시정부가 민영화 법률안을 그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진행 중이에요. 민영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어. 근데 다만 이 민영화의 범위죠, 범위. 그 국유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국유화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만 그 민영화를 하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주장대로 공동 생산해서 공동 판매해가지고 그 돈을 베네수엘라한테 돌려주고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좋고 베네수엘라도 뭐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조기 선거를 미국이 요구할 거냐의 문제고, 내부로 보게 되면 현재 임시정부는 로드리게스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그 자익 무장 게릴라 출신이고 그 고문을 해서 죽은 사람이고 대학 교수 출신이고 영어도 잘하고 엘리트고 그렇지만 반미주의자고 마두로의 이제 그 후계자고 다만 이제 그 미국통 그러니까 마두로가 잡혀가기 전부터 소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일부 어떤 분은 아예 내통을 해가지고 이 체포 간첩처럼 내통을 한 다음에 마두로 납치 후 권력을 찬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건 아닌 것 같고 마두로와 로드리게스나 서로 하면서 미국과 마두로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도 했어요. 통화. 그래서 트럼프가 일주일씩 여유를 줄 테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하라 했는데 그걸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지도부 내에서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토론의 수준이지 마두로를 팔아넘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상충된 걸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요구가 체제 전환은 아니지만 민주화와 인권이거든요. 우리가 니네 정부는 전환하지 않겠지만 민주화 인권 반정부 인사 탄압을 하지 말면서 마두로 때 체포당했다. 차베스와 마두로 체포당한 석방시키고 있어요. 로드리게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반체제 인사를 석방한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 반체제 인사는 또 탄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집회나 이런 걸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하고는 선을 하면서 과거 정부가 탄압했던 거는 이제 풀어주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반정부 하는 거는 엄격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미국 언론이나 프랑스 언론이나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는데 군부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군부가 아직까지는 로드리게스에게 충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한 부통령이 아니라 과거에 뭐 외무부 장관도 하고 석유부 장관도 하고 권력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에요. 권력 핵심부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두로 이후에 누구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CIA가 보고문을 올렸는데 CIA 보고문의 결론은 로드리게스 현 임시 대통령 말고 마두로 세력이죠. 마두로 세력 이외에 야당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베네수엘라를 통제할 그 능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해서 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현지 정부가 무너지거나 무질서해지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건 현재 마두로 세력이고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저께 청문회에서 이제 미국이 마두로 정권, 지금 말 로드리게스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로드리게스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기존 방침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국익을 유지하려면 현지 정부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 현지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쓴 글도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그 타협과 항복 사이에서 그죠? 타협과 항복 사이에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원하는 건 타협이야. 미국과 타협해가지고 이 경제 발전도 좀 이루고 제재도 극복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건 항복인데 다만 미군 투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군 투입을 안 해요. 왜냐면 미군 투입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항복받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타협과 항복 사이에 어정쩡쩡한 상태가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로드리게스가 국내 정치 상황을 통제를 완전히 해야 되겠죠.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로드리게스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서로 지금처럼 원유 해가지고 해서 서로 이익을 챙기는 서로 협상하는 그런 관계로 갈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혹시 답변 됐어요? 아니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되고. 꼭 불행한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어떤 미국이 경제 제재가 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현재 거의 경제가 네. 심각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지금 그게 막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경제대로 해가지고 이란은 베네수엘라 세게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지금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풀었다니까. 이번에 그러면 마두로 하면서 아니면 이번에 마두로 잡아가면서 임시정부하고는 경제 제재를 풀었어요. 오히려 경제 제재 풀었어. 봉쇄 풀어가지고 미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대전환을 한 거죠. 자, 그런 거 상태고 혹시 이창률 동지 질문이나 의견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네네. 예. 그러고 나면은 이게 대베네수엘라 노선이 또 바뀔 것 같은데요. 예. 네. 바뀌지 않을까요? 일단은 중간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중간선거 얘기해 줄게요. 중간선거, 미국은 2년마다 하원 전부 다를 다 바꿉니다. 하원 전부 다 교체, 100%. 한번 교체하는데, 지금, 하원에서는, 하원의 차이가 아마 5명 정도가 민주당이 더 이기면은 뒤집어지는 거라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는 걸로 나와요. 민주당 다수당, 모든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트럼프를 탄핵 소추할 거예요. 탄핵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탄핵 소추. 100%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 끝나면 내년에 100%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탄핵 소추하게 됩니다. 자, 상원은 지금 2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명. 민주당이 2명을 더 뺏으면은 다수가 돼요. 근데 상원은 전부 다 뽑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뽑아요. 그러니까 100석이라고 친다면 33석만 뽑아. 그죠? 그래서 잘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고 현재 유지가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탄핵을 되려면 하원에서 3분의 1가 돼야 돼 민주당이. 근데 지금 상원에 33명만 뽑고 현재 공화당이 3석인가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3분의 2 장악하는 건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하원에서 트럼프가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 결정은 안 됩니다. 탄핵 결정은 불가능.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상원이 트럼프의 생명줄을 쥐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조선하고 회담하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레임덕이 온다는 거죠. 레임덕. 그죠? 레임덕에 오게 되고. 그런 레임덕에 오게 되면 이제 의회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데모를 엄청 열심히 하면, 트럼프가 레임덕이 오면, 데모를 엄청, 그 다음에 200억 달러 매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달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외환 개입 때문에. 제2광우병 같은 투쟁을 하면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번 재협상을 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쟁은 불가능해지는데 조기 선거를 베네수엘라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기 선거. 그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트럼프가 하는 석유 공동 생산, 공동 판매가 계속 유지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창훈 정지. 알겠습니다. 마도로 재판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석방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두로는 2020년에 뉴욕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표했어요. 체포영장. 그래서 체포영장이 돼서 이것들이 이제 집행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재판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사법부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마두로에 대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쟁점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외국 원수에 대한 미국 영장 효력이 합법적이냐 이거 있고, 근데 과거에 파나마의 노예가라, 파나마 대통령 노예가라, 그 다음에 온두라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영장이 영향이 있다 하고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적용한 사례가 있고, 외국 원수에 대해 영장이 있냐. 그 다음에 마약상이라는 건데, 마약상 두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냥 집어넣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걸 삭제했대요. 검찰에서 마약 두목이라는 거는 삭제했다. 도안은 줬지만 두목이라는 건 삭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마두로 변호인단이 대거 수십 명이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어요. 이 여기 변호인단은 누가가 됐냐면, 미국의 NSA 기밀을 폭로해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가고 영국 대사관에 도망갔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다시 송환돼서 재판하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변호인, 그러니까 되게 거물급 변호인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기. 석방은 쉽지 않잖아요. 석방은 재판이 끝나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끌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중간 선거나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레임덕이 빠질 거라는 거죠. 레임덕. 그죠? 트럼프의 레임덕이 빠지고 이러한 무리한 기소. 그죠? 무리한 기소가 스노든 아니에요? 스노든? 맞아. 스노든을 변호한 사람이 지금 이 마두로 변호인이에요. 스노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이 무리한 기소를 다칠 수가 유무죄를 다투려는 거는 너무 유무죄 빨리 돼서 트럼프 때 재판이 결과가 돼 버리면은 형량이 정해져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절차 문제를 계속
끌고 넘어가가지고 트럼프 이후에 이 재판이 우리로 치면 공소기각이래요. 공소기각. 기소가 잘못됐다. 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목표고, 그래서 실제로 마약 사항이냐 아니냐 다툴 때까지는 길게 가면 뭐 1년, 2년 이상 갔대요. 절차 문제만. 지금 현재는 절차 문제만 가지고 시간 끄는 게 이 마두로의 전략이라면, 왜냐하면 현 트럼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 체제에서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다음을 노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